오늘도 찰리랑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은 뉴스거리가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몇몇 개 이제 중요한 뉴스를 추려서 이제 스토리 라인을 만들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비트코인 시세가 어저께 뭐 4만 1000달러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알트코인도 몇 개 알트는 조금 약간 반등을 보여줬었는데, 지금 장세를 보시면 비트코인은 4만 달러 바로 밑에서 3만 9,900달러 이 언저리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해가지고, 아마 마음이 싱숭생숭 하신 분들이 아마 상당히 많을 거였는데, 2, 3일 전부터 달러 인덱스 차트를 이제 사람들이 많이 언급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100을 넘어가는 시점, 그러니까 100을 분기점으로 해서 달러 인덱스가 좀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했던 사람들이 한 10명이라고 따졌을 때 한 6명, 7명 정도는 그렇게 견해를 어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달러 인덱스가 오늘 제가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100.3 정도 돼요. 100.3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지금 RSI도 마찬가지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지표가 좀 설명되지 않을까.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여기서 살짝 이제 하락 곡선을 탄다면, 사실은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조금 더 상승 관점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어필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았었고, 그리고 어저께 이제 저녁에 이제 금리가 발표가 되는데, ECB죠. 유럽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0%로 동결했다. 이거를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들 아마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지금 높아지니까 금리 인상을 해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언급을 하면서 시장에 공포를 주입을 시키는데, ECB는 왜 금리를 동결을 했을까요? ECB가 사실은 북미보다 미국보다 인플레이션율이 더 높아요.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직접적으로 독일이나 벨기에나 프랑스나 다 지금 러시아로부터 오는 오일이나 천연가스하고 다 연관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더 훨씬 높다고요. 인플레이션율. 근데 왜 금리를 여기는 동결을 했을까요? 그리고 또 돈도 또 많이 풀어냈어요. 여기 보면은 요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어저께 오후에 이제 나왔던 얘기인데, 어쨌건 지금 스탠스는 이렇다. 이것만 그냥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금리 뭐 0.5% 금리 인상할 거야라고 지속적으로 계속 이제 연준에서는 얘기를 하고, 제가 어저께 확인해 봤는데 오건영 그 신한은행 부부장이라는 분이 있는데, 제가 그분 것도 간간히 많이 보거든요. 그래도 금융 쪽에 어느 정도 식견이 대단하신 분이라고 이제 저도 인정하는 분이라서. 근데 진짜 빅스텝을 진짜 지속적으로 할지, 빅스텝을 진짜 한 번으로 끝낼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응. 근데 어쨌건 뭐 지켜봐야 되지만, 중요하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는, 제가 항상 지금도 계속 언급해서 이제 고집부려서 언급드리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보다 인플레이션을 자연스럽게 꺾이게 만드는 거는 사실은 우크라이나 분쟁의 종식이라는 거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금융시장을 좀 그런 식으로 관조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XRP가 아니라 이제 스텔라 루멘에 관해서 한 가지 언급드리려고 하는데, 머니그램이 자 스텔라 ORG를 런칭을 시켰다라는 얘기가 파리 블록체인 서밋에서 스텔라 루멘 측에서 이제 발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국경 간 송금에서 XRP가 가장 이제 중요한 어떤 그 요소이긴 하지만, 스텔라 루멘도 부가적으로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스텔라 루멘을 투자는 안 하지만, 제가 예전에 아마 영상에서 XRP 투자하시는 분들은 스텔라 루멘도 나쁘지 않습니다라고 아마 드렸던 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고 만약에 스텔라 루멘이 저평가돼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XRP만 보시기보다는 스텔라 루멘도 조금 더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 관심을 가져보셔도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저는 합니다. 여기 보면 차트적인 관점에서, 자 비트코인이 약간 상승했을 때, 이거는 어저께 저녁에 이제 제가 방송을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피곤해서 그냥 잠들어서, 여기 살짝 올라갔다가 쑥 꺾여요. 그래서 지금 시점이죠. 지금 39,400달러 위를 지지하는 현재 시점. 여기만 또 다시 지지한다면 또 다시 아마 상승을 할 거야 라고 이분은 어필을 했는데, 지금 현재 뭐 이 차트대로 갈지, 이거는 뭐 조만간 오늘 내로 이제
오늘 내일 내로 결정이 되겠지만 어쨌건 요 지지선이 만약에 깨진다면 뭐 38,000달러에서 37,500달러대로 또 다시 하락을 하긴 하겠죠. 근데 거기가 지지대가 39,000달러대보다 조금 더 강력해요. 거기가 아마 매물대가 훨씬 더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자,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분쟁이란 단어를 자꾸 쓰는데 유튜브상에서 제가 분쟁이란 단어를 자꾸 쓰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양해를 제가 구할게요. 크렘린, 평화에 기여하려는 워싱턴의 결정과 모스크바의 요청을 준수하기 위해 키예프를 압박하는 것은 분쟁의 장기화를 종식시킬 수가 있다. 제가 어저께 언급드린 것 같이 어저께 미국 정부에서 중재자를 파견을 해가지고 뭔가 봉합이 되지 않을까란 어떤 그 외신의 어떤 그 보도를 제가 인용해서 언급을 드렸었는데, 예, 지금 뭐 러시아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워싱턴의 결정과 모스크바의 요청을 준수하기 위한 키예프를 압박하는 것은 분쟁의 장기화를 종식시킬 수가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더라고요. 예, 이거를 이제 스토리 라인을 연결해서 결론을 도출해 보시면, 아, 그래도 지금 현재 미디어, 서방 미디어에서 나오는 어떤 그 분쟁에 관한 그런 얘기들은 좀 더 장기화될 것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면에서는 어떤 게 지금 어떤 일이 진행될 것 같구나라고 유추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저께 특히나 이제 계속 오늘 새벽까지도 이 앨런 머스크 트위터 인수합병에 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여기 가격이 54달러로 해서 프리미엄을 낀 상황에서 이거를 100% 지분을 100% 매수해서, 예,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앨런 머스크가.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도지코인이 일시적으로 급등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사우디아라비아 측의 그러니까 거기 이제 그 트위터 지분을 가지신 분들이 우리는 반대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또다시 이제 하락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리고 트위터 주식도 마찬가지로 하락을 하고 도지코인도 주식이 하락을 했는데 앨런 머스크가 그러면은 나는 플랜 B를 쓸 거야. 또 다른 방법을 그거를 뭐 할 거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향후 결론이 어떻게 날진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중요한 건 도지코인은 앨런 머스크하고 깊숙하게 이미 뗄래야 뗄 수 없이 연결이 돼 있다는 것만 보시면서 도지코인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뭐 몇십 원 올라갔다 내려갔다 여기에 너무 1회 1비 하지 마셔라. 제가 보기에는 뭐 도지코인 괜찮은데. 그리고 중국의 베이징 중재위원회가 비트코인 가상자산 범주에 속해 법률 보호 받을 수 있다. 이 얘기가 또 나왔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코인리스를 보니까. 그래서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중국은 앞에서 얘기하는 거랑 뒤에서 얘기하는 거랑 틀려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은 인정하는데 가상자산은 인정하지 않는다. NFT는 인정하는데 가상자산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죠. 근데 또 갑자기 생뚱맞게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중국에서. 이 얘기는 중국은 이미 이 비트코인 외에 가상자산이 자산이라고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가상자산 범주에 속한다라고. 비트코인은 위탁구매 계약서는 불법이라고 볼 수 없으며 공공질서를 어지럽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해당 계약은 합법적으로 유효하다라고 진단했다. 자산이라고 인정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언제일진 모르겠지만, 뭐 오픈을 하겠죠. 언제 그게 이제 중국 관련한 코인들의 급등장이 오는 어떤 그럴 때가 오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미국의 모기지 금리인데 JP 모건이 어저께 오후에 아마 이걸 먼저 발표를 했었을 거예요. 모기지 금리가 5%까지 올라갔다. 그래서 모기지 금리가 올라가서 사실 미국 내 주택 시장이 냉각돼 있어요. 지금 현재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누가 돈을 빌려서 모기지로 집을 살까요?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팔아가지고 다른 데로 이주하려는 분들도 아마 막힌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서 이거를 아마 연준에서도 미리 지금 현재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경기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실질적인 거는 이런 지표들이 하나하나 다 연준에서 지금 보고 있지 않을까. 이미 리세션이에요. 리세션이 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 리세션이죠. 이것도 주택시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이런 국면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피터 시프가
달러는 유로화에 대해 상승하고 있다. 왜 그런지는 아마 아실 거예요. 금리를 동결했기 때문에. 그리고 달러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죠. 지난번에 금리 인상을 했죠. 왜냐하면 연준은 여전히 싸울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다. 인플레이션과. 반면 ECB는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두 은행 모두 달러가 유로에 대해 하락하는 척하는 것을 중단하지만 두 통화는 골드에 대해 붕괴할 것이다. 피터 시프라는 이분은 유로퍼시픽 회장이니까 당연히 금에 관해서만 막시멀리스트고 우리는 가상자산에 투자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 단어만 바꾸면 돼요. 여기서 이제 가상자산으로만 이것만 바꾸면 돼요. 그러면 이분의 해석이 맞는 거죠. 이렇게 될 거예요. 우리가 노리는 거는 사실 제가 항상 이제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언급을 하지만 달러는 최종적으로 문제가 생기긴 하겠지만 전 세계 기축 통화에 엔화, 지금 유로화 다 이제 위엔화 다 마찬가지로 문제가 점점 생기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문제일 뿐이지 비트코인이 준비 통화로 거기 기축 통화로 6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현재의 국면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가 데이터 프라이버시 웹 3.0의 핵심 트렌드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래서 G캐시의 중요성이 대두될 거야 라고 오늘도 또 소개를 또 하네요. 요즘 들어서 이제 G캐시 언급을 많이 하는데 어쨌거나 작년에 언급을 해서 트렌드가 안 왔던 건 사실인데 국내에서 이 블록체인 업계에서 조금 조예가 깊으신 분들이 사실 G캐시에 관해서 좀 옹호하는 발언이나 이런 거를 작년에도 아마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저 말고도. 저는 아니고 아마추어고. 근데 그분들 말이 다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코인 시장에 엄청나게 일찍 들어오신 초기 투자자 분들이 또 그렇게 언급을 지속적으로 많이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시세적으로 분명히 증명이 될 거고 그게 어느 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전 세계 금리 인상하는데 중국은 지준율 추가 인하 움직임한다. 일본하고 유로존은 금리를 동결한다. 중국은 지준율 추가 인하 움직임 거기다가 금리 인하한다라는 얘기가 오늘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거든요. 미국은 지금 금리 인상한다라고 하는데 참 생뚱맞죠. 중국이. 그러니까 돈을 풀어서 내수를 지키겠다는 의미거든요. 지금 코로나가 너무 극심하기 때문에. 근데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경기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상황인데 금리를 인상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중국은 어떤 입장일까요? 그래서 어쨌건 오늘 이 발표가 막상 실제로 시장에 반영이 되면 이것 때문에 가상자산 시장에 훈풍이 돌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것도 한번 기다려 보시고 이더리움을 10만 원대에 사서 아직 들고 있습니다. 이미 3,000명 안에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생각하고 있어요. 정해진 가격이 오기 전에는 매수하고 만족할 가격에 팔자고. 근데 진짜 대단하신 게 뭐냐면 10만 원에 사신 분들이 15만 원에 나는 그럼 50% 수익 났구나. 좋다고 그냥 이 시장 떠나신 분들도 있을 거고 12만 원에 파신 분도 있을 거고 30만 원에 나는 300% 수익이야. 좋다고 하셔가지고 떠나신 분도 있을 거고 되게 별별 케이스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신다는 게 말이 쉽지 진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떨어지면 이것도 떨어진 곳에서 멘탈 챙기면서 홀딩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올라가는데 홀딩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진짜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어쨌건 승리자 2% 안에 들어가신 저도 3,000명 안에 들겠습니다. 58세인데 이클 이오스가 있네요. 나이 많이 들었다고 생각해서 조바심 났어요. 이제 좀 길게 보고 노후 대책이라 생각하고 길게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어떤 분이 또 다른 분이 적어주셨는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언급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인생은 진짜 끝까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사람 앞일 당장 내일 일을 알 수 있을까요? 당장 오늘 일을 알 수 있을까요? 인생이 저보다는 오래 사신 선생님이잖아요. 58세시니까 저는 40대 이제 중후반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진짜 특히 코인파는 진짜 아무도 몰라요. 이클이 진짜 나중에 베리실버트 말대로 진짜 지금 현재 이더리움 가격까지 갈지 향후 그 몇 년에 걸쳐서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이오스도 사람들이 죽었다 망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요즘에 간간히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뭔가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어쨌건 중요한 건 이오스도 중국 시장이 언제 열리냐. 사실은 모든 것은 다 거기에 달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근데 실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오스를 통해서 뭔가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예, 그래서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전 대학생이지만 알바해서 모은 돈 적립식으로 넣고 있는데 그 액수가 크지 않아서 엄청난 부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2% 안에 꼭 들겠습니다. 예, 이 얘기가 이 학생분이 해주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이거는 누구한테나 다 통용될 수 있는 얘기인데, 어떤 부자분이, 지금 여유 있는 부자분이 10억을 투자해서 12억에 매도를 했어요. 그럼 20% 수익이죠. 와, 이것도 2억이나 벌었는데 이것도 엄청난 수익이죠. 근데 나는 지금 현재 버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재 가난한 사람이 500만 원을 투자해서 5년 동안 특정 코인을 장투를 했어요. 이게 50억으로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코인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게 있거든요. 이 부자분이, 자, 코인 시장에 관한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는데 10억을 투자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5억이 깎였어요. 예를 들어서 50%가 깎였어. 아니면 여기서 마이너스 70%라 7억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사람 심리가 어떻게 되냐면, 아무리 여유 있는 부자라고 해도 이제 여기서 심리가 쪼이기 시작해요. 근데 상승장이 와요. 상승장이 오면 사람 심리가 어떠냐면, 이분한테도 이 돈은 큰 돈이죠. 예, 큰 돈이죠. 그럼 어떻게 되냐? 상승장이 온다. 그러면 11억이나, 나는 본전이 10억이었으니까 10억 5천만 원에서 많이 가야 12억이면 전량 매도해요. 전량 매도하고, 좋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나는 이제 탈출했구나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학생은, 예를 들어서 이분이 500 투자해서 5년 장투해서 50억이 될 수도 있어요. 진짜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코인파는 진짜 아무도 모른다고, 제가 그거를 뭐 수많은 사람들을 봐왔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소액 장기 투자자가 어떤 게 있냐면 심리적으로 더 우세해요. 왜냐면 나는 그냥 500만 원 그냥 없어도 되는 건데 뭐 하고 그냥 투자를 해놓고 그냥 열어보지도 않고 그냥 내비뒀어. 내비뒀는데 나중에 한 몇 년 있다 열어보니까 생각지도 않은 금액이 돼버린 거예요. 실제로 제 채널 구독자분 중에 루나코인 투자하셔가지고 그냥 그런 생각으로, 여유로운 마음으로 그냥 투자하셨다가 대박난 분이 있죠. 예전에 이제 댓글에 제가 언급해 드렸는데, 누가 뭐 주작이다라고 이제 저한테 그 밑에다 또 배 아픈 분이 그렇게 쓰신 것 같은데, 어쨌건 다양한 케이스가 있는데 다 내가 가지고 태어난 어떤 그런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제가 이제 마무리 지면서 언급드리고 싶은데, 인내력이에요, 인내력. 여기서 이제 개인이 판단해서 뭐 이클은 똥코인이다, 이오스는 끝났다, 뭐 XRP는 소송해서 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면 시세가 몇 년 동안 계속 많이 안 올라갔으니까, 못 올라갔으니까. 근데 그거는 개인의 판단이고, 그거는 마지막 진짜 임팩트는 국가가 결정하고 국가와 움직이는 중심 세력이 결정을 하는 거죠. 개인의 판단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특히나 코인파는 항상 뒤통수가 있다는 거. 개인들은 직관적으로 당장 볼 수 있는 뉴스를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잖아요. 그죠? 그게 사람이니까. 우리의 정보 어떤 그 수준은 거기에 딱 묶여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오늘 좀 막판에는 좀 말이 길어졌는데, 그리고 힘든 시기지만 말씀드리니 힘이 납니다. 늘 감사드려요. 며칠 전 아침에 마을버스를 탔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기사님과 저밖에 없었는데 찰리님 방송을 틀어 놓으셨더라고요. 기사님도 저도 3,000명 안에 들어가고 싶네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3,000명 안에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꼭 드세요. 그리고 마을버스 운전기사님 진짜 운전하시는데 신경 쓸 일도 되게 많으신데 제 방송 들어주셔가지고 고개 숙여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그리고 댓글 적어주셔가지고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진짜 가슴이 뭉클했고 열심히 방송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일종의 뭐 약간의 사명감도, 항상 이제 새벽에 일어날 때마다 오늘은 시세도 떨어지고 뉴스거리도 없는데
뭐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도 간간히 하긴 하거든요. 우등상은 못 받아도 개근상은 항상 받았었거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탈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